네, 안녕하세요. 별로 안녕하지 않으신가? 이게 지금 모처럼 오프라인 교육이어서 여러분들과 만난다는 생각이 굉장히 설레었는데 약간 지금 아바타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요, 제가 진짜 오전에 라이브 강의를 2개 하고 왔거든요. 이거 지금 처음으로 밖에 나왔는데 꽃가루가 지금 장난 아니게 달리고 있잖아요. 눈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서 빨리 이런 교육이야말로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알레르기 좀 참아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아무래도 저를 이제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 소개 동영상을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제 소개를 일단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우리가 문제를 풀면 누가 좀 조언을 해주시거나 평가를 해주실 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작진의 선고초려 끝에 모신, 정말 어렵게 모신, 정말 EBS에서도 섭외하기 힘들다는 정말 어려운 이 전문적 남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벗어 던지고 널 위해 왔다라는 그런 마음을 한번 보여주는 거. 제 말이 정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여자분들 마음 싹 녹아요. 네. 근데 이제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회사에서 성공해가지고 이런 승진을 하고 돈을 많이 받는 게 이 여자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다 그게 생각을 제 하거든요. 마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제가 이제 멀티 직업인으로 소개가 많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직업이 많아요. 유럽 여행 PC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 칼럼니스트,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 취업을 좀 가르치기도 하고요. 성신여대 교수로 있고, 그리고 요즘 직업은 너튜버입니다. 네. 멀티 많네요. 네. 사실 하나 잘 되는 게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죠. 네. 책도 쓰시지 않나요? 그쵸? 네, 책도 있고요. 작가로도.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시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접니다. 이럴 때 박수라도 좀. 네, 역시 전장감이 이런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책을 쓰는데요. 저는 비즈니스, 테크, 인문 이런 쪽으로 책을 쓰는데 딱 메타버스가 비즈니스와 테크와 인문의 만남이에요. 메타버스 아시는 분은 그렇겠구나라고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 8월에 제가 메타버스의 시대라는 책을 썼고, 그리고 올해 1월에 2월에 나왔죠. NFT의 시대. 이 2가지 책을 써가지고요. 정리를 좀 했고, 그런 걸 느껴요. 그 작년만 해도 강의가 진짜 많긴 많거든요. 오늘 강의가 5개입니다. 얘까지 합쳐가지고 5개인데 많긴 많은데 작년만 해도 메타버스가 뭐예요? NFT가 뭔가요? 이런 강연이었다면 최근에는요. 오늘도 메타버스를 교육에 적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우리 기업에서 NFT 도입하고 싶은데 우리 기업의 특성상 어떻게 도입해야 하나요? 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에 적용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업 강연 가면 약간 컨설팅하러 가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이론뿐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랑도 연결을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마침 기회가 돼가지고요. 요게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참여했던 K-pop 시티즌이라는 NFT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이게 또 저거든요. 그래서 스토리 작가, 세계관 스토리 작가로 참여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K-pop 시티즌 발행에 참여를 했고요. 민팅에 참여를 했죠. 그리고 저거는 내년에 2023년에 런칭되는 더 마르스라는 메타버스인데요.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메타버스 치고는 지금 가장 좀 핫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데입니다. 저기랑 또 조인을 해가지고요. 제가 저기 스토리 세계관 작가로 또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아마 메타버스 세계관 작가라는 그 타이틀이 세계 최초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좀 실제와 이론을 결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도요. 이론적인 방향성도 되게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우리는 이게 그 인터넷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질 못해요. 여기 나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붙박힌 듯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나이 드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메타버스나 NFT 설명할 때요. 이런 느낌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리 해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나 NFT가 그리고 원리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아바타에 이런 거를 지금 실제로 나오는 것도 없는데 아바타 옷 사는데 2,000원이나 쓴다고? 근데 2만 원 쓰고 10만 원 쓰고 이건 100만 원이다 그러면 미친놈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2,000원도 아깝다요. 그런데 그 밑으로 오면은 그러니까 메타버스나 NFT 시대 이걸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이 오면 당연하지. 2만 원, 20만 원도 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 여기 지금 3명의 스파이더맨이 있죠. 3파이더맨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진짜인가요? 이 3파이더맨 중에 아마 스파이더맨 잘 아시는 분은 가운데 톰 홀랜드가 마블 세계관의 이제 핵심이니까 저 친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앤드류 가필드라든가 얘가 토비 맥과이어죠. 스파이더맨이 원래 찌질한 영웅이거든요. 역사상 가장 찌질한 영웅에 어울리는 토비 맥과이어가 진짜다 이러신 분도 있고요. 누가 진짜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셋 다 진짜죠. 그렇죠? 각자의 유니버스에서는 셋 다 진짜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메타버스의 핵심은요. 지금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시면 현실에 내가 주캐고요. 부캐 1, 부캐 2, 부캐 3이 들어가는 메타버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서 메타버스 안에서 완결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캐 1, 본캐 2, 본캐 3, 본캐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 너도 나다. 그것은 그 안의 세계관이고 그 안의 세계에서 완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 안에서 돈을 쓰는 행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내가 구찌 옷 사가지고 이렇게 딱 자랑하고 싶다 하는 마음과 메타버스에 내 아바타에 구찌 옷을 입혀가지고 다른 아바타한테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동일한 거예요. 근데 본캐는 여기 있고 이거는 그냥 들어가서 게임할 때 내가 선택하는 캐릭터에 불과해 라고 생각하면 여기다가 왜 돈을 써? 게임만 하면 되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요,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를 잘 활용하고 메타버스 안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안에서 완결성을 가지고 그 안에 메타버스에서 존재하는 아바타가 나 자신이다라는 이 정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교육도 마찬가지죠. 지금 교육을 메타버스에 적용할 때 가장 큰 위화감, 불일치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교육은 도구일 뿐인 거예요. 현실의 나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메타버스란 도구를 활용해서 교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최대 장점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메타버스 안에서 완결성을 가져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죠. 자, 일단 메타버스의 근데 이 교육이 메타버스로 적용할 때 좀 애매한 게 메타버스의 한 3대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게 저런 것들이잖아요.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관계가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여기서 이제 자유롭게 만나요. 그리고 자유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해보자.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 비즈니스로 돈을 벌 수 있다. 경제활동까지 일어난다. 이게 메타버스거든요. 게임과 가장 다른 점이죠. 게임도 P2E라는 걸 통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게임은 자유도가 없어요. 그들이 개발사가 정한 미션에 따라서 그 미션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돈을 주고 말고 결정되기 때문에. 근데 메타버스는 말하자면 마왕을 물리치러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가는데 나는 마왕을 물리칠 때 참여하지 않고 옆에서 버스킹을 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받겠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돈을 벌겠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 자유도, 경제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의 요소들인데요. 교육은 이게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네. 자유도. 나는 자유롭게 출석하지 않겠습니다. 이러기도 애매하고요. 내가 그러면 수업 하나 들어가면 얼마 줄 거예요? 그렇죠? 이 교육이라는 이 행동을 통해 가지고 메타버스 안에서는 흑철을 캔다든가 누구를 때려잡는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노래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 콘텐츠를 판다든가 해서 돈을 버는 그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 강의를 들으면 돈을 받을 수 있어. 이거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랑은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 사실 이게 결론적으로 해야 될 말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뭔가 좀 방향성 큰 얘기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 교육의 지향점은 형식상 완결성이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메타버스에서 교육을 받고 현실에서 뭐를 해?
라는 개념이 아니라 메타버스 안에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완결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게 그 메타버스 교육이 완결성이 있으려면 메타버스 안에서의 맞춤성, 커스터마이제이션 저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저게 자 일단 완결성에 대한 얘기를 보자면 말씀드린 대로 현실의 보조제. 그러니까 현실의 보조제라고 여기면요. 여러분들이 뭐만 자꾸 하냐면 어떻게 몰입감을 높일 것인가 이것만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XR을 어떻게 실감 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 뭐 화산 분화구를 보는데 어떻게 저 화산을 실감 있게 느껴지게 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기술적으로만 치우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얘는 완결성이 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가장 협업할 때 좋았던 가장 협업하기 좋았던 사실 이게 메타버스라는 말을 쓰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협업하기 좋았던 툴로 뭐 몇 개 있었잖아요. 근데 게더타운을 굉장히 많이 대중적으로 써요. 게더타운이야말로 가장 그래픽적으로는요 후졌죠. 게더타운 관계자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게 2D 옛날 오락실 같은 그런 느낌의 그래픽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이용성은 가장 좋았어요.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거야말로 같이 옆에서 근무하는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메타버스가 어떻게 하면 현실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서 뭐 그래픽적으로 높일 것인가 이거보다는요.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 설계를 하고 어떤 그 사용성을 줘가지고 유저들의 만족감을 높일 것인가 이게 더 핵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메타버스에서 완결을 교육의 완결이라는 건요. 평가, 관리, 기록, 뭐 인증이면 인증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현실화하면은 뭐 교육 강의는 메타버스에 이루어지고요. 근데 이제 평가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다 현실에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돼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떨어지고 그리고 얘가 보조 도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완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요, 메타버스 학교가 말하자면 한국에서도 하버드 대학교에 나올 수가 있겠죠. 미국 땅 한 번 안 가보고도 하버드 대학에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도 한국의 대학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몇 년 안에 한 10만 명 정도가 미달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남부지방뿐만 아니라 이제 수도권까지 그런 미달학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인구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거보다 더 가속화되는 게요. 글로벌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친구가 부산에 있는 학교를 갈까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갈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버드를 갈까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갈까를 고민하는 이런 단계가 실제로 하버드가 지금 메타버스 교육을 런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완결성을 가진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교육 자체를 글로벌화한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근데 이게 현실과 같이 맞붙어 있으면 이건 하더라도 글로벌화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침공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육을 펼친다라는 측면에서는 글로벌화를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완결성이 되게 중요하다. 내용적으로는 맞춤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시간이 엄청 부족하네요. 네. 산업화 전, 산업화까지도 도제식이었죠. 산업화 때 가령 내가 구두수성공이면 제자 하나 받아가지고 10년 가르치고 얘가 내 구두방을 물려받아 이런 개념이었고요. 근데 산업화가 되면서 분업화가 되고요. 분업에 맞는 일꾼들, 가르친 정확한 매뉴얼대로 어떤 일을 수행하는 친구들을 양산해내는 시스템, 이게 현재 학교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재가 학교 시스템과 안 맞아요. 보통 진짜 그 천재들은요 학교를 뛰쳐나가죠. 그러면 사실은요 메타버스의 교육이라는 건 교육을 메타버스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자체가 지금 이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교육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메타버스가 그 바뀌는 교육에 가장 적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교육을 메타버스로 어떻게 잘 이식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요. 산업화 전에는요. 직업이라는 것을 물려줬어요. 교육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교양 교육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자신의 도제니까 직업이라는 것에 대한 노하우를 물려주는 게 산업화 전의 도제식 교육이었다면 산업화 후에는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년간은 직무에 대한 교육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분업하니까 이런 직무를 맡은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런 직무를 맡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이게 스쿨에서 여러 명 똑같은
비슷한 능력을 가진 애들을 양산해내는데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그런 것들이 AI, 기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은 개인들의 어떤 창의성, 개인들의 능력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산업화 전에는 직업을 가르치는 거라면, 산업화 후는 직무를 가르치는 거라면, 정부화는요, 개인의 개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뭘 잘하는지, 뭐 시간도 별로 없고 다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그 결론 같은 것들을 좀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가 뭘 잘하는지 체크를, AI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겠죠. 체크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들이 메타버스 콘텐츠 안에 들어있을 거거든요. 특히 메타버스 교육을 테마로 하는 그런 플랫폼에서는 그런 콘텐츠들이 모아져 가지고 이 사람한테 커리큘럼으로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지향하고 싶어. 난 지금 테스트 해보니까 이 정도인데 앞으로 이런 걸 지향하고 싶어. 그러면 개인들이 올렸던, 크리에이터들이 올렸던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시가 되면서 내가 이 커리큘럼대로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났을 때 그 최종 과정에서 그러면 넌 이걸 했다라고 내가 인정을 해줄게. 사실 인정 안 해도 돼요. 요즘에 뭐 실제로 뭐 학력, 어느 대학교 나오니까 어디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실제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형광등이 나가가지고요. 형광등 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안전기라는 걸 갈아야 된대요. 그래서 사람을 부를까 하다가 혹시나 해가지고 유튜브에 쳐봤어요. 안전기 가는 법. 한 200가지 나오더라고요. 그중에 제일 쉬워 보이는 거 진짜 저희 집이랑 똑같이 생긴 구조가 있길래 따라 해가지고 제가 안전기 갈았습니다. 요즘 이렇게 교육 받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교육들. 그러니까 뭐 학위에 대해서 이런 게 필요해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교육은 이런 거야. 그럼 그런 것들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런 것들을 메타버스 안에서 행동 설계나 특성을 통해 가지고 AI가 나한테 맞춤으로 제시해 주고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교육 시스템을 돌려 가지고 끝까지 인증까지 가는 이런 시스템. 개인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주는. 메타버스 개발이나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럼 메타버스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나한테 제시해 주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교육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근데 이제 이런 지금 현재 몰입과 그런 부분과 좀 하면은 아직은 굉장히 미천한 부분이 있죠. 현재 메타버스 교육 방법으로서 적용을 할 때 가장 많은 게 이런 거 강의를 하는데요. 이거 정말 저 빨간 화면이 뭐냐면 제가 작년에 국회에서 했던 로블록스에 했었던 강연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국회에서 이제 로블록스에서 처음으로 강연을 했다를 내고 싶은 거죠. 작년 초반기에 했으니까. 그리고 한 다음에 신문기사를 냈는데요. 진짜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저게 마이크가 안 돼요. 강연을 하는데 마이크가 안 돼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문자로 하래요. 문자로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대로 Q&A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딜레이가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돼요. 했는데 한참 있다가 올라오고 한참 있다가 올라오고 서로 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작년 10월에 육군에서 했던, 이거는 이프랜드에서 했던 강연이거든요. 마찬가지죠. 육군도 이제 내가 이 메타버스에 뭘 했다 이걸 내고 싶으니까 했는데요. 어차피 저렇게 하고 저는 줌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런 강연들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게더타운을 이용해서, 이건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메타버스를 이용한 강연은요. 이렇게 강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PPT를 보기에는 훨씬 편리하니까. 그렇죠? 이거는 진짜 어떤 형식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그나마 강의에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가면, 저 화면은 숙명여대에서 있었던 그 메타버스 강연인데 저 동그란 점들이 개별 들어간 유저들이에요. 그들끼리 서로 옆에 누가 있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에 학우들과 같이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쪽 화면은 하버드 대학에서 현재 하고 있는 강연인데, 이렇게 저 HMD를 쓰고요.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연결돼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수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그래도 좀 들어가면 메타버스스럽지 않을까 하는데, 여전히 근데 그냥 줌에다가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요거 잠깐만 돌려주실래요? 화면이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제거 및 세척을 하는, 이게 실제 대학에서 현재 메타버스 이용해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강의할 때 말고요. 저렇게 저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요.
쉬는 시간 10분 동안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생긴 건 저렇지만 뭐 티타늄이 어쩌고 하면서 지금 학술적인 이야기를 전화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다시 수업이 시작되고 끝낼게요. 네. 이런 식입니다. 이러니까 약간 다르다. 어쨌든 그러니까 진짜로 쉬는 시간에 우리가 뭔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느낌이 난다. 경험이라는 걸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도 뭐 줌에서 모이는 것과는 좀 다르다. 결국 중요한 건 경험이라는 거예요. 메타버스는. 그러니까 내가 미술관을 직접 걷고요. 저거는 웅진 싱크빅에서 만드는 메타버스고 오른쪽 건 서미덜드 대교에서 만드는 메타버스인데 공간 개념이 있고 공간 안에서 경험과 같이 그걸 합쳐졌을 때 메타버스 교육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어머. 네, 지금 3분 남았다고. 잠깐만. 그렇죠. 네. 경험이요. 어떤 식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그걸 주냐하면 저게 나이키 랜드거든요. 로블록스에는 나이키 랜드인데 저기서 나이키를 사서 사는 건 아니고 샘플로 신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저번 주에요. 카이스트에서 무슨 메타버스 NFT 뭐 경영자 최고 과정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CEO들한테 발표한 건데요. 이런 사용자 경험이요. 결국 나이키가 RFTK 이거 되게 어려워. RTFKT를 먹었어요. 이게 디지털에서 굿즈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러니까 나이키에서 아마 디지털 운동화를 만들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번 주에 나왔어요. 저번 주에 제가 예고를 했거든요. 이번 주에 나왔어요. 이게 제가 예측력이 있다라고 잘난 척하려는 거죠. 잘난 척하려는 건데 중요한 건 말하자면 지금 현재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메타버스가 현실과 결합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현실과 다루 완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거죠. 나이키는 누가 봐도 운동하는 데잖아요. 그럼 여기는 그냥 이런 NFT나 메타버스 하는 건 홍보용이지 이걸 가지고 자기 물건을 팔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나이키의 그 로고를 가지고서 메타버스 안에서 쓰이는 운동화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나와가지고 와 그러면 일단 사놓자 이거 오를 텐데 하고 딱 들어가는데 이미 1,000만 원입니다. 2.22도예요. 지금 바닷가가 이미 1,000만 원이요. 와,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 이거는 현실에서 하는 것과 메타버스는 좀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결국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 연결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교육의 보조도로서 메타버스 적용이 현재 교구로서 이렇게 좀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리고 아마 여기 관계자분들이 이미 이런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게 이제 의대에서 해부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사실은 그 재료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미 저거는 서울대, 얘는 경희대에서 수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광경이고요. 요거는 포항공대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게 용광로입니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상에서 실제로 수업을 저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학습 같은 경우에 오른쪽이 이제 클래스 VR이라는 건데 화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가서 경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화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 배우는 그런 저런 게 실제로 있어가지고요. 영국에서 만든 거거든요. 현재 한국에서도 지부가 있어가지고 영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시간이 없으니까 안타깝네요. 워크샵 같은 경우는요. 경험이 중요한 거니까 메타버스 교육의 좀 다른 점인데요. 예전에는 여러분 아마 뭐 신입사원 그럴 때 연수원 들어가가지고 뭐 역할놀이 같은 거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너는 뭐 해라, 너는 뭐 해라 하면은 서로 뭐 종이에 뭐 써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고 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이요. 아예 프로그램 자체가 실제로 저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저 왼쪽 거는 네이버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한 건데요. 4명이 조를 짜가지고 스키 대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에 따라서 순위를 정한 거죠. 팀별로 대항전을. 뭐가 나와요? 팀의 어떤 협업 능력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나 혼자 가서 되는 게 아니라 막내를 끝까지 빨리 같이 들어간 게 중요한 거니까 이런 과정에서 그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협동력이 있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측정이 되는 거죠. 경험과 행동이 있다는 게 사실은 측정에도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AI와 결합돼 가지고요. 이건 월마트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하는데 저 앞에 저 화면에 보이시는 분은 딱 봐도 약간 진상 손님 같죠? 네.
진상 손님이 진상을 떠는데 앞에 있는 분이 그 메타버스에서 실제로 앞에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대응을 하는 그런 장면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재도 하고 있고 하는데, 일단 개인 맞춤의 도구들이 있으면은 행동 측정과 기록, 메타버스는 행동이 있다는 게 되게 다른 거니까 행동 측정과 기록, 그에 따른 보상이라는 건 결국 뭐 그 학습이 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관리, 그다음에 언어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교육은 결국 글로벌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알체라라는 AI 기업에 제가 특강을 갔었는데요. 그래서 AI 쪽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AI 과학자들이요, 2025년에는 통번역이 일상화될 것이다. 그때는 이제 인간이 능가할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만나는 순간 정말 게임 끝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어라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교육에 들어갔을 때는 그 파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그다음에 제가 사전 질문에도 보니까 이런 컨텐츠를 어떻게 다 공급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메타버스의 이 사전 질문 이제 Q&A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 좀 읽어주실까요? 그냥 해도 되나?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콘텐츠는요, 유저들이 공급할 거예요. 그거를 개발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유저들이 공급을 하게 되고요. 그 유저들이 공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되게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런 이게 형광등 가는 법부터 시작해서 안정기 가는 법까지도 되게 다양한 것들, 좀 더 하이 퀄리티의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이 AI를 통해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확정이 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하면은 걔네들이 거기서 콘텐츠를 조합해가지고 나한테 어떤 커리를 주면 그 커리를 따라갔을 때, 그랬을 때는 여기 있었던 뭐 개인 맞춤형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관리나 기록을 통해서 공정하게, 그래서 이걸 끝까지 했을 때 너는 이 정도의 어떤 여기에 경제에 도달했다라는 인증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가를 초월한 교육이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현재 교육도 센트럴라이즈드잖아요. 그렇죠? 학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육도 디센트럴라이즈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수가 될 수도 있고요. 학습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앞으로의 교육은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고, 능력제로 가면. 그런데 거기서 메타버스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독자들은 메타버스는 그러면 사실 AI나 이런 것들의 다른 말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말에도 동일해요. 다만 AI,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게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UI로 종합해서 나타내 주는 게 메타버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이렇게 건네주잖아요. 이 사람이 받았어요. 사실 이 뒷단에 뭐가 있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암호화폐 지갑 다운받아서 암호화폐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스왑해가지고 뭘 한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작업들이 있어요. 근데 메타버스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꺼내서 건네줌으로써 그 작업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UI의 역할, 내가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듯이 그런 UI들을 탁 나타나서 보여주는 것이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교육도 이런 식의 되게 여러 가지 하이 퀄리티의 기술들도 들어가고 하겠지만, 메타버스상에선 그것들을 일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래서 내가 되게 가볍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메타버스 교육의 지향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제가 좀 빨리빨리 하느라고 좀 중간에 약간의 그것들을 빼먹어서 논리적으로 좀 건너뛴 게 있는데, 아마 대강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